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방송 25년 10월 1일 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운다면 대북 송금권과 한미 관세 협상 때문일 것이다. 물음표 땡.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물음표 찍었습니다. 네, 그럴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이재명 측근으로 성공했지만 측근으로 실패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딴지를 안 걸리려면 물음표 하나 찍는 게 낫죠. 그래서 물음표 땡 찍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국군의 날은 굉장히 웅장하게 퍼레이드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가 행진을 갖다가 해가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국군의 날. 그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자, 그랬는데 오늘 국군의 날 행시에는 약간 폭탄 선언, 이재명의 폭탄 선언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권 통제권을 회복하여, 전환이 아니라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사태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 전년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해서 뭘 하느냐?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겠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기를 사겠다는 거예요. 첨단 무기, 우리가 아직 만들 수가 없잖아요. 몇 가지는 우리가 수출도 하는 게 있지만
뭐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더 좋은 무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럼 결국 사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현상을 갖다가 분석을 하려면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은 진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그 국군의 날, 그 행사, 대바람부터 돈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돈 얘기.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무려 1년에 66조 3천억을 갖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 하느냐? 무기를 사겠다는 거예요. 첨단 무기를. 자, 그러면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 무기를 산다는 건 뭐예요? 일단 로비스트를 껴야죠. 그럼 로비스트들이 뭐 무기상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붙을 거예요. 뭐 미국 회사들, 무슨 영국 회사들, 뭐 이스라엘, 뭐 잠깐 온갖 나름대로 한 가닥씩 첨단 무기를 만든다는 그런 나라들의 로비스트, 그런 사람들이 뭐 꼭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로비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뭐 이게 뭐 진짜 뭐 아직 모릅니다. 현실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재명 그러면 왜 대장동 백현동을 안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뭐 대장동 백현동 얘기를 갖다가 뉴스에서 그 김현지 관련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만에 하나 대장동 백현동은 그 한 지역을 갖다가 그 동네 대장동이라는 그 한 동네 백현동이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방배동 서초동 하는 한 동네잖아요. 이건 동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한판 뜨는 거 아닙니까? 동네를 놓고 한판 뜨는 게 동네를 놓고 한판 떴을 때 의혹이 뭐였죠? 이재명이 한 3천억 정도는 이재명 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 얘기예요.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나라 전체를 놓고 지금 전체 금액이 66조 3천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장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거 뭐 3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대장정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면 이 지금 이게 내년 일이에요. 먼 일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만 그렇게 그리고 후년 예산은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더 늘어날지 어쩔지. 그러니까 임기 5년 아닙니까? 임기 5년 동안에 이게 66조면은 곱하기 5 하면은 뭐야? 653 최소한 330조. 그냥 더 안 올린다 해도 330조 정도의 큰 판을 갖다가 벌려갖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0%만 10%만 땡겨도 뭐 36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지금은 하도 이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돈을 갖다가 관리해야 된다. 과연 이 66조 3천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서 로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누가 커미션을 먹고, 로빈 다 커미션 먹습니다. 제가 이거 왜 이 무기상 로비를 갖다가 잘 아냐면, 제가 참 날라다녔을 때, 그 달라스에 가면 로키드 마틴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무기 만드는 뭐 전투기 만들고 그런 게 로키드 마틴이죠. 그게 이제 달라스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 로비스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기 로비를, 그분들은요, 10년을 놀고요, 10년에 한 건만 해도, 평생 먹고 삽니다. 왜냐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조 단위로 이렇게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야, 뭐, 100조에서 1% 뛰면은 1조 버는 거죠. 1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1조에서 1%를 갖다가 뛴다. 그럼 뭐예요? 100억이에요. 100억이면 평생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0년 띵까띵까 놀다가 한 건만 10년에 한 건씩만 해도 굉장히 유능하고 성공적인 로비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무기상의 로비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영님,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영님,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여기는 근데 명절이 없어요. 와, 근데 이번에 대박이더만요. 이번 추석 열흘 아닙니까? 와, 정말 이거 노는 것도 지쳐서 어떻게 놀죠? 뭐 해외여행을 가든가 뭐 그러지 않는 한 한국에서 열흘을 논다. 이거 지칠 것 같습니다. 놀다가. 네, 유치원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신영 세부에서 지진 났다고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세부는 아닌데 여러분 왜 관광지로 유명한 세부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세부에 가면은
그 해안 좋은 이렇게 수영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가 나름대로 이 관광지로 유명한데 뭐 6.7인가 7.6인가 그 영상이 그 필리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굉장히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일 겁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그렇게 갖고 했는데 뭐 난리도 아니에요. 예, 영상이 이렇게 뭐 다리 이 교량이 있잖아요. 교량이 흔들려갖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쓰러지고 그냥 밥 먹다가 밥 먹다가 음식점이 해갖고 무너지고 그다음에 운동, 체육, 뭐 농구 경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천장이 떨어져갖고 와, 그 지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필리핀은. 예, 그 국제 소식도 밝으시네요. 신여원님께서. 예, 입춘생 감독님,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군의 날 대바람부터 자주 국방하겠다고 국방한다는 의미가 뭐야? 돈을 갖다가 60축조를 갖다가 써서 무기를 사겠다. 그겁니다. 원래 이렇게 이 돈이 이렇게 큰 금이면 다 이렇게 들러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눈을 크게 뜨시고 그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오늘 국군의 날인데 그 미국도 편치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가 별들 있잖아요. 별이 이제 별 하나 장군이죠. 별 하나부터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별 여기는 별 5개까지 있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대장을 갖다가 별 4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이 장군급을 갖다가 800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한미군 중에서도 별들은 다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소환이 돼 갖고 약간 뭐 유럽에 파견된 사람, 한국 파견된 사람, 당연히 뭐 미국 본토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해갖고 기강을 잡는다. 자, 미 버지니아 관토의 해병대 기지에서 전 세계 미군 장군 800명을 소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 나가라. 대신 당신들의 계급도 미래도 날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 대신에 다 박탈될 것이다. 지금 이러고 미국의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앉은 사람이 이분이 뭐야, 피터, 무슨 허그세스인가? 뭐, 이런 분인데, 이분은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장군도 돼보지, 별 하나도 못 돼본 사람이에요. 소령으로다가 예편한 사람입니다. 군대 생활을 갖다가 예비군 중대장 소령 출신이 별들을 집어지겨서 훈계를 했다. 근데 그 훈계 내용이 뭐냐면, 이런가요? 국방부 청사서 뚱뚱한 장군 제독 보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미군들의 좀 고위층을 갖다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대학 다닐 때 제가 교회를 삼각지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우연히 거기 그 미국인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 참석하는 교인 중에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이 있어서 그분하고 매일 일요일마다 그분이 당연히 그때 이제 용산 안에 살았죠. 그분 차를 타고 용산 안에 그분 집에 가고 소형 공부하고 이러저런 얘기하고 그때 뭐 한참 광주 상태 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찍히지 않은 타임지, 찍히지 않은 뉴스윅 그거를 갖다가 제가 그냥 생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제가 그때 이제 20대 청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이 뚱뚱한 이거 있잖아요. 미국 군인들은 어떤 그게 있냐면 그 미국 군도 보면 배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퉁퉁하게 살찐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군인들은 그렇게 막 뭐 이렇게 퉁퉁하게 살찌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있어요. 이렇게 검증표가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뭐 키 몇에 몸무게 몇 그러니까 뭐 장군이 되거나 장성이 되려면 거기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관리해야 돼. 왜 그 몸 관리는 왜 필요하느냐? 몸 관리가 안 된다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결국 자기관리가 달고 전쟁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뭐 뚱뚱해갖고 막 굴러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찝은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청사에서 뚱뚱한 장군들, 그건 뭐야? 자기관리가 안 되는 장군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제독 보는 걸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1시간 뭐 15분인가를 갖다가 그 트럼프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쫑코를 줬다고 하는 기강 잡기로 했다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장성들이 웃는 사람이 없었다. 아주 심각하게 들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필 형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난리 날린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세계가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핵은 이제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북핵. 핵 강화를 하겠다. 그래갖고 내중재로 수백만이 생명을 구했다. 지켜볼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노벨상 주는 건 미국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기한테 노벨상 달라는 건.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 내가 노벨상 받겠다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노벨위원회가 이거 정하는 거잖아요. 노벨위원회에서는 트럼프한테 노벨 그 평화를 유지한 트럼프한테 노벨상 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자서전을 쓴 트럼프는 이런 사람이다. 그 책 쓴 사람한테 평화상을 줄 거다. 이렇게 이게 뭐 위협인지 비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이 노벨 평화상에 대한 미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화제가 된 거는 여러분 그 이거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막내 아들 그 데이트 클래스가 이 베런 트럼프가 키가 2m가 넘습니다. 굉장히 거구입니다. 참 근데 잘생겼어요. 자, 올해 19세라고 그러는데 이게 차기의 주자로 지금 다들 지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 데이트를 하는데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 그 트럼프 타워의 한층 정체를 갖다가 폐쇄를 하고 거기서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뭐가 생각이 나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여러분 그 뭐야 그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뭐 미국은 뭐 흔히 시쳇말로 해서 미국은 문화가 쌍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무슨 집시 같은 영화 비슷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뭐 무슨 뭐 술집에서 뭐 밤새 뭐 춤추고 뭐 놀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난다. 떠났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었고 그 애가 자기 친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미국 사람들은 뭐 족보도 없고 무슨 가문도 없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상위층으로 하이 클래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의 유교보다 더 엄격한 집안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규율을 지키고 또 그런 애들은 다 학교를요 그냥 학교를 안 보내고 다 기숙학교를 보내요. 여러분 그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중학교 때보다 다 기숙학교를 보내지 않나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정치 지방이나 고위층들은 중고등학교를 다 기숙 학원을 보내고 대학 가면 뭐 당연히 또 대학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결국 집 떠나서 교육하는 게 좀 이게 전통인데 그럴수록에 이 가풍이 엄격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이 난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윤영주 씨의 그 얘기를 이런 토크쇼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윤영주가 저희 세대 때 굉장히 인기가 있던 그 연세대 아마 윤영주 씨가 연세대 의대를 들어갔다가 가수가 된 케이스. 그래서 똑똑하고 뭐 그렇게 또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박지만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그 박지만 그 대통령의 아들이죠.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이 그렇게 유영주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유영 씨가 나중에 그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걸 좀 들었는데 그 대한극장이라고 있습니다. 퇴계로에. 그래갖고 한번 만나자 그러고 갔더니만은 박지만하고 그 윤영주하고 둘이 대한극장을 통을 빌려갖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통으로 흘려갖고 그 큰, 혹시 대형극장 가보신 분 계세요? 엄청 큽니다. 대형극장. 이게 뭐 1층, 2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 제가 영어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 대형극장 엄청 많이 다녀요. 뭐, 단성사, 대형극장, 피카디리 잘 아시죠? 영화 많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넓은 거를 갖다가 딱 둘이서 영화를 봤다. 이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그냥 구설수에 오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라도 데이트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미국의 상위층의 좀 독특한 문화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을 갖다가 이재명이 만약에 5년을 못 채우고 임기 5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내려온다. 그런 사건이 만에 하나 발생이 된다면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나는 뭐요? 대북송금. 이화영의 대북송금. 그게 이재명하고 연루가 있다. 이제 그거.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그 관세 협상을 갖다가 트럼프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세 협상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관세 협상의 내용은 그냥 떠도는 얘기만 있지 정확히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됐는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은 알겠죠, 당사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면 그것이 결국은 뭐 방아쇠가 트리거가 되고 결국은 이재명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다. 이렇게. 우유제 기사랑이 대한극장이 집 앞이에요. 퇴계로에 사시는구나. 필동 맞아. 필동. 거기를 필동이라고 그러죠. 예, 필동 살 때 대한극장은 만남의 장소였다. 데이트하실 때 대한극장 많이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 필동에 전통적인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제 친구도 그 필동에 살았는데 제가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 친구 집 가서 노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가서 한번 놀자. 그리고 필동에 그 집을 갔더니 굉장히 부자로 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정말 좋은 데 사셨네요.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자, 오늘 2시간 전이면은 얼마 안 됐습니다. 시간이. 오늘 저녁에 쓴 거죠. 자, 페이스북에다가 2시간 전에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한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서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라고 한 말이 방북 대가가 아니라 방북 비용이므로 허위 사실이라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팔소가 한 전 대표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 및 민주파수소 소장 김동아, 양문석을 무고죄로 고발하였습니다. 드디어 했네요, 오늘. 네.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사법부를 겁박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의 진행은 막고 있지만 이번 무고죄 수사 과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과정을 통해 북한에 건너간 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이자 사례금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밝히겠습니다. 이 자신감이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한동훈 대표는 정말 싸울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단순히 그 무고죄로 고발을 갖다가 한다. 이러면은 무고죄는 그렇게 길게 가 않습니다. 뭐 6개월 일려이면은 그냥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죠. 하지만 대통령이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윤석열이 어떻게 무너졌나?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끊임없이 때렸어요. 그 한 2년 반을 갖다가 지치지 않고 계속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뭐 윤석열 뭐가 문제다. 무슨 뭐 장모가 문제다. 뭐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투를 할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잽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이 맞지 말라. 왜냐하면 잽이라는 거는 권투를 할 때 잽이라는 건 약한 펀치예요. 그냥 이렇게 교란시키기 위해서 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약한 펀치도 계속 맞으면 내가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이라고 너무 많이 맞지 마라.
꼭 이렇게 크로스 카운터 한 방, 이걸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전략으로 결국은 윤석열을 끌어내는 거예요. 계속 해갖고 잽을 갖다가 날린 거죠. 잠깐 뭐 조그만 건이라도 있을 때마다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고 무슨 대파를 흐느니 뭐 뭐를 흔드느니 뭐 의료 뭐 그렇게 뭐 이게 말이 되느니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갖다 그때그때 그 주제에 따라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그 문매를 갖다가 맞다가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이 그게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그거가 지금 첫 번째는 말도 안 되게 해갖고 그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근데 또 올려갔습니다. 또 올려갖고 그 다음에 또 올려가니까 그때 뭐예요? 그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계엄을 발표한 게 김건희 특검 투표 최종 투표 일주일 전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위기였느냐? 이번에는 통과가 될 거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방탄을 하기 위해서 마누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계엄을 갖다가 일주일 전에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단순히 무고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끌고 가갖고 제가 그랬죠. 민사소송은 제일 짧아야 3년. 민사소송은요. 하면은 집안이 폐가망신 당한다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짧아야 3년, 조금 웬만하게 가면은 5년, 길어지면 10년입니다. 민사소송 원래 그래요. 음. 그러니까 임기가 대통령 임기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가면은 계속 떠들 수 있는 거야. 5년 동안. 왜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대북송검 이건 이재명의 사례금이다. 이재명의 대가성이다. 이걸 계속 떠들 수 있는 거죠. 예, 아직 건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한동훈이 제대로 싸울 줄 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그 이재명이 치명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잘 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건 플러스 한미 관세협정. 저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이걸 정식으로 이제 까발리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23시간 전 어제 올린 거죠. 자, 유재화 변호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갖다가 캡처해서 올렸는데 내용이 뭐냐? 오늘 국회에서 한미 관세협정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한다고 밝히고 우재준 의원,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 셋이 이재명 정부 붙어봅시다를 외치는 장면이다. 이렇게 언더73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그거를 갖다가 캡처해갖고 한동훈이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미 관세협정 이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짓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참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이상한 그런 협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까보면 알아요. 이거 까지는 건 지금 당장은 안 까지겠지만 이걸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길어야 6개월 안이면 진실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왜? 아니, 그때까지는, 이게 뭐, 지금 뭐예요? 그 10월이잖아요. 10, 11, 12.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그럼 뭐 관세협정으로 갖다 했으면 최소한 내년 1월 1일부터 뭔가 변화된 뭘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길어야 6개월 아니면 진실이 밝혀진다. 거기서 이재명 정부가 큰 데미지를 입고,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측근 때문에 성공했죠. 왜냐하면 뭐 이재명 측근 뭐 개딸을 비롯해 갖고 그 이재명을 갖다가 호위했던 무슨 병어사고로 또 뭐 이재명의 측근에 있던 옛날에 그 뭐 운동권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 측근들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뭐냐? 그 측근들 때문에 결국은 내려오게 될 거다. 측근들 때문에 성공했지만
결국은 측근들 때문에 또 실패할 것. 지금 제일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현지예요. 자, 오늘 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뭐 왜냐면 김현지에 대한 이력을 지금 밝히질 않으니까 뭐 언제 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밝혀라. 그래서 김현지 방지법이라고 해갖고 그런 공직 고위공직자들은 자기 신상을 갖다가 밝히고 그러니까 아예 법률로 정해라. 지금 국힘에서 갖다가 그런데 지금 그 김정일이 뭐 김현지가 뭐 땡땡대를 졸업했고 대학 은사는 뭐 김인호 산림청장이다. 사적 인연으로 산림청장 추천해갖고 뭐 세관세군에 뭐 의심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뭐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 땡땡대 졸업 안 했다. 근처도 안 갔다. 이것도 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잠깐 그 김현지에 대한 구설수가 뭐 이런 학력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돈 문제 뭐 여러 그러니까 최측근이 김현재는 30년 이상을 갖다가 그림자처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밝힌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 이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다 밝혀지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 변호사 실력부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변호사 시절에 성공 보수를 갖다가 김현지한테 줬다. 2천만 원.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2천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30년 전에 2천만 원.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이 변호사였는데 뭐 변호상 뭐 비용 채권 이렇게 2천만 원을 김현지한테 주고 그다음에 지금 차지훈이라고 있습니다. 그 현재 뭐 주한 이 사람 문제 많다고 그래. 그래갖고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차지훈 같은 사람을 갖다가 유엔 주재 대사로 내보낼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유엔 대사로가 있는 차지훈이 그때 당시에 소송 그리고 당시 이재명이 뭐 법률 대리인으로 그렇게 했었다. 뭐 이런 것도 밝혀진과 동시에 그 대장동 백현동 얘기할 때 또 김현지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이 백현동의 한국시푸원 그 연구원 그 부지 개발 그거 할 때 정책위 의장 이름으로 김인호 당시 땡땡대 교수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이름에 김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김현지의 이름을 넣고 했다는데 지금 웃긴 건 뭐냐면 그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그 김현지의 그 수요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판결문에 TV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판결문에는 당시 김현지가 무직으로 기재가 돼 직업이 없는 무직자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여기 보면 우상호가 대통령을 가까운 순위는 김난준 다음에 그럼 완전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예? 아니 김현지 아니 그 뭐 이게 다음이라는 게 그 뭐 말이 다음이지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을 하는데 2인자다. 그럼 완전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우상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자꾸 헛발질을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어떻게 카바를 치려고 어떻게 하지만 이게 카바가 안 되는 아니 그래서 1000명 중에 두 번째면은 완전 최측근 아닙니까? 우상호는 이제 최측근이 아니다. 첫 번째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그런 머리로 어떻게 정무수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베로이커님 늦었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베로이커님. 우이제키 사랑님, 이재명 범죄 없애려는 사법부, 검찰 망치는 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파괴. 맞습니다. 눈 부릅뜨고 봐야 된다. 애지중지 현지. 정말 김현지의 목숨을 걸어서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이제키 삼김시대다. 2천만 원 준 김혜경은 알았나? 갑자기 이석정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뭐 이석증이 있어. 아니 근데 이것도 제가 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못했는데 여러분 이 지금 김혜경도 이 여러분 최초를 갖다가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망하게 된다. 아니 결국은 윤석열 때도 최초를 많이 하는 바람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뭐냐면 김혜경과 갖고 지금 최초가 뭐냐? 여러분 대통령은 다 주치의가 있죠.
대통령 주치의가 의사 가운, 흰 가운 있죠? 의사 가운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다. 대통령 주치의 김혜경 여사 어젯밤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그래서 행사에 참석 못한다. 이 브리핑을 갖다가요. 대통령 주치의가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한 브리핑이 최초랍니다. 헌정 사상 최초 일입니다. 예. 아니 대변인도 아니고 대변인이 브리핑한 것도 아니고 주치의가 직접 흰 가운을 입고 의사 가운을 입고 우리 영부인께서 우리 여왕님께서 아프셔서 참석을 못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 망한다. 윤석열이 망한 이유도 최초를 많이 하다가 망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김건희가 얼마나 날쳤습니까? 무슨 마표대건가 무슨 어디 가갖고 무슨 놈의 뭐 자살 뭐 방지니 턱이 높느니 낮느니 화보를 갖다가 한동훈하고 독대한 화보는 딱 4장. 그 대통령실 온라인에 올라간 게 딱 4장. 이건 김건희가 아마 이맘때네요. 추석 전으로 추석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때 갖고 무슨 뭐 어디 뭐 한다 해갖고 뭐 소방청하고 뭐 화보가 16장. 아니 한동훈이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 당대표인 한동훈이 중요합니까? 김건희가 중요합니까? 아니 이렇게 초유의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다. 벌써 처음부터 조짐이 있어요. 이게 최초의 일이랍니다. 주치의가 브리핑한 게 이게 이제 시그널이다. 우재기사라님, 예, 이재명 주변 몇 명으로 뭉친 정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궁금할 듯 김희경 해외 순방 때 긴장하게 많이 보임 것이다. 옛날에 그 얘기도 있었어요. 우재기사랑님이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니고 그 학생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전두환하고 그 이순자 등에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다. 왜? 이게 대통령 된 게 꿈이냐 생시냐 서로 막 꼬집어 보더라고 등이 시퍼렇게 멍 들어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야? 우리 대통령 맞아? 우리 영부인 맞아? 아니, 아니, 어떻게 지옥에서 갑자기 천당으로 올라온 거야? 한번 관련된 분은 등을 한번 조사해 보시라. 등에 시퍼렇게 지금 꼬집힌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꿈이냐 생시냐. 자, 그래갖고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진정호의 전투력을 발휘해갖고 이걸 깠잖아요. 이 여파가 이게 쉽게 까라니 이 진정호 의원이 정말 핵심을 잘 찔린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동진 의원이 얘기한 그 고동진의 목소리를 캡처해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진정호 민주당 종교인 당비 대납 한동훈 당원 명부 압수해야 아니 정말 이거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힘은 압수수색하고 왜 민주당이 하면은 깔아뭉개는 거야? 얘기 좀 해봐. 이 검사님들 얘기 좀 해보세요. 그 윗분들. 그런데 이게 종교인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게 불교,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했던 뭐 통일교 무슨 신천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불교네요. 자, 한국 불교 태교종에서 지금 어떻게 성명을 내느냐?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단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모든 영향 동원에 강력히 책임을 묻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자인하는 그런 건데, 여기 보세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부분적으로 어쨌든 그 불교 쪽에서 했다는 거잖아. 아니, 불교 쪽에서 피라미들이 그렇게 한 3천 명 모아갖고 한 거를 갖다가 아니 그 불교면은 아직도 그 숫자로 보면 퍼센테이지 보면 대한민국의 제일의 종교가 불교 아닌가요? 기독교가 뭐 한 3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가 불교 넘지 않을까요?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 어마어마한
우리 쉽게 해서 과반, 50%가 되는 인구의 50%가 믿는 불교를 갖다가 싸잡아 갖고 그렇게 매도질을 하느냐? 지금 얘네들하고 결탁한 건 뭐냐? 아주 사찰들,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결탁해갖고 무슨 김인성을 갖다가 서울시장으로 밀자 몰자 꿍짝한 걸 갖다가 이 전체 교단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해킹했다는 거잖아. 아니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용이. 여러분 이거 뭐 국어 실력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실을 몰라도 딱 문장을 딱 보면 그냥 국어 실력으로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결국 주목을 받은 김경이라고 서울시 그뭐 문화체육위원장 김경 자기가 탈당하겠다. 탈당해서 법적으로 싸우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 정청래는 위법사항 확인 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딱 반응을 보면은, 이건 이제 잔인한 겁니다. 얘네들은 불리하면 탈당부터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좀 분위기 가라앉으면 다시 복당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탈당을 갖다 시켰다는 건 뭐예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불똥이 전체 민주당으로 끼치면 안 되는 거죠. 저번에 왜 주식거래한 그것도 되자마자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탈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해야 이 모체에 이 데미지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김경 스스로가 탈당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또 정청래가 탈당을 갖다가 권유를 해서 탈당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겠어요. 자 그랬더니만은 진종호가 지금 뭐라고 진종호 의원 꼬리 자르기 멈추고 몸통을 밝혀라. 몸통이 누구냐? 그랬더니 송원석은 그 몸통은 누구냐? 김민석이다. 아니, 최대 수혜자가 김민석 아닙니까? 김민석 서울시장 지르고 꿍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가 몸통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국힘에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한동훈과 한동훈 계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좋네요. 90명. 90명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을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한동용 채널이 12,000명에서 지금 정체가 되어 있다. 구독자 수가. 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측근 때문에 결국은 왕위에 올랐지만 결국 측근 때문에 내려올 확률이 높다. 여기저기서 지금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기자 영부인 다이요. 우리 기자 김혜경도 도사 찾고 있을 수도 도인을 찾아. 제가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감옥 갈까요? 안 갈까요? 점치는 겁니까? 길화전님, 지옥에서 천당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등이 시퍼렇지 않을까? 예. 우리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전두환 이순자가 그랬을 거라고. 우이제 기사랑님, 됐고, 당원명부 수사해. 한동훈 얘기죠. 찔리는겨. 기독교는 호남, 불교는 영남이 강하죠. 그렇군요. 그건 또 몰랐네요. 아, 민주당은 바로바로 끊으니까 지나든 국힘은 그구들과 너가 빼칠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거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검찰청을 해산해. 그건 팩트입니다. 법안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해산은 이미 된 거예요. 해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하는 거는 이제 1년 후에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조직도도 다시 그래야 되고 무슨 시스템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스케줄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특검이 도마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한동훈 대표가 그걸 놓치지 않고 한동훈 대표 싸움의 제왕이라고 그러죠. 자, 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외교도 자기 장사 하더니 특검도 자기 장사네요. 검사 5명이 수사 대신 특검 홍보책자 만들고 있다니요. 특검이 자기 홍보책자 만들려고 국민열세 수백억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특검하면서 여러분들 숫자 정확히 기억나세요? 이 특검이 지금 뭐 300억인가? 300억인가 400억인가를 들여서 이 특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머니 털어갖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 특검 이 기사가 어떻게 되냐? 단독 내란 특검 사초 제작 기획팀에 검사 5명 투입 수사 종료 뒤 백서 형태로 보고서 발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적이 있다. 평생의 공적을 갖다가 남겨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사초를 만들고 있다. 내가 상당히 자랑질이죠. 이렇게 수사를 해갖고 윤석열을 갖다가 골로 보내고 김건희를 골로 보냈다. 라는 걸 갖다가 후세에 널리 널리 남기고 이거 가보로 삼겠죠. 자기 집 가본으로. 우리 13대 할아버지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 기억해라 내 후손들아. 이렇게 가보로 남기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이런 걸 갖다가 검사를 갖다가 그 비싼 인건비에 검사는 수사하라고 있는 거지 무슨 책자 만들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검사 출신으로 열받아갖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5명을 갖다가 지금 책 많은데 투입을 하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또 난리가 난 게 검찰청이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직 그 부장검사 특검에 이문정을 파견해. 이 얘기가 왜냐면 제가 어제 방송한 것처럼 특검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4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전원이 복귀하겠다고 복귀 그걸 갖다가 요청을 했어요. 더 이상 수사 못하겠다. 이유는 뭐예요? 아니 지금 기소하고 공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이라는 건 뭐죠? 기소 공소를 갖다가 한꺼번에 같이 주고 있는 조직이 특검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법률로 통과됐으니까 이걸 같이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특검은 이걸 같이 갖고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시 복귀하겠다. 특검 빠지겠다. 이렇게 하고 단체로 한 명도 예외 없이 40명이 전원 그런 복귀하겠다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명이다. 이렇게 단체 한 명 검사에서 잘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애들은 그렇게 열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내부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방 이프로스라는 내부 인트라넷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떤 글이 올라오고 있느냐. 지 공장님께서 1대1 공개 토론 제안. 이게 누구야? 장진영, 서울 북부지방 형사 3부장. 형사 3부장이면 꽤 그래도 직책이 있죠. 그런데 왜 이게 지공장님 이렇게 붙였느냐. 검찰청 해체, 공소청 신설 비권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이문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악의 축 검찰청 검사들이 특검 수사 오염시켜 이문정 수사 자격 있는 유일한 검사다. 아니 이문정 네가 우리 보고 악의 축이라며. 예? 그러니까 우리 다 빠질 테니까 40명 다 빠질 테니까 네가 가갖고 특검 수사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문정만 악의 축에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오로지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수사 자격이 있는 유일한 검사다. 그 지금 김건희 특검의 집단 반발 갖고 근데 그 검찰 내부에서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잘하는 짓이다 하고 지지를 많이 보내고 공봉숙 예. 이게 뭐야 정의 사건 수사 공판 담당이라는 서울 고검 검사라고 합니다. 꽤 그래도 직책이죠. 고검 검사면 파견 검사 복귀 요청 환영 지지한다. 법무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 촉구한다. 거기다가 또 부장검사가 뒤에 댓글을 달았는데 부장검사 여러분 부장검사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부장검사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견검사의 뛰어난 역량을 민생사건 투입에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 지금 정치질 할 게 아니라 결국은 검사들의 어떤 능력을 민생을 지키고 이런 범죄자로부터 지키는데 더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게 검찰 2%에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방송을 하느냐. 여러분 두고 보세요. 결국은 뭐 기소청을 나누건 공소청을 나누건 간에 어차피 검사가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검사가 이렇게 붙겠죠. 뭐 기소하는 검사, 공소하는 검사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만 어쨌든 이쪽도 검사고 저쪽도 검사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그룹에 검사라는 것들 집단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한 2,4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 그런 그 몇천 명 되는 그 집단이 적개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재명에 추종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적개심을 갖게 되는다. 자, 그러면 걔네들이 약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한 건 이제 잡았다 그러면 아주 사냥개처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뜯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지금 법원을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사냥개처럼 물고 뜯은 그런 어떤 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올려놓고 판결합니까?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을 하죠. 그러면 자, 이게 판사들 그룹이 이번에 시겁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를 갖다가 숙청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판사들이 뭐 좌파건 우파건 없습니다. 예. 좌파건 우파건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그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헌법 재판소장 당시에 지금 은퇴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재명한테 너무 열받아 갖고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너 헌법을 좀 읽어봐라. 헌법이 어디 그 행정부가 위에 있고 사법부가 밑에 있고 이렇게 써 있느냐 도대체 헌법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집안 문영배입니다. 문영배조차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지만 어차피 자기는 판사 아닙니까? 그래도 평생 판사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건 우파건 일단 판사가 위협을 받으면요, 이 똘똘 뭉친다니까요. 판사그룹, 검사그룹 똘똘 뭉치게 돼 있고.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제가 뭐 하나 걸리고 뭐 이재명의 뭐 국회의원이 걸렸다? 누가 걸렸다? 아니면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걸렸다? 영분이 걸렸다? 아마 집요하게 물고 뜯고 해갖고 난장을 낼 거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정성호나 몇 사람 뭐 이렇게 갖고 지금 뭐 법 바꾸고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를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수천 명의 검사, 수천 명의 판사, 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근데 완전히 지금 이 사람들이 독을 품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지켜보시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이제기는 내가 봤을 때 정형래의 작업일 수도. 차도살인 진정호의 이거 중계 수상혀 조은석 감사원장 노리느라 정신 팔려서 수석원 보고 실적 홍보하고 한동훈 걸려다 똥볼. 예. 한동훈은 잘못 건드린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이제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인데 드디어 이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그 조직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간판을 뗐습니다. 그 조직이 없어지니까 그 수장이었던 이준석이 그냥 자동으로 해임이 된 거죠. 예,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그 간판을 띈 날, 그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다가 헌재에다가 소원을 했다. 헌법 소원 가처분 신청 이거 부당하다. 헌법의 위헌이다. 라는 거를 갖다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뭐 간판 띄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좋아갖고 뭐 최민희, 박지원, 뭐 박범계 줄줄이 그렇게 해갖고 뭐 빵 사 먹으라 뭐에 비양거리고 그렇게 뭐 깨소금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길어야 뭐 6개월 아닙니까? 그 헌재 판결 6개월입니다. 자, 6개월 후에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사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희대 숙청 사건으로. 그러면 뭐 헌법재판소는 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만약에 헌재에서 이준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 완전히 민주당이 이제 뒤집히는 거죠. 예. 여태까지 뭐 자기네들이 그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해왔던 그런 모든 시스템이 결국은 부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개헌이었다. 개혁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진숙 위원장이 지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싸워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쨌든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전선을 넓히는 거예요. 전쟁터, 싸움의 전쟁터를 많이 넓혀갖고, 한동훈은 한동훈 나름대로, 방법, 뭐, 대북 성공,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그 뭐, 그 뭐, 유재화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은 뭐야? 그 통상, 협상에 문제가 있다. 밝혀라. 그 다음에 진종호, 이거는 김민석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이진숙 이거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나를 복직시켜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전쟁터를 쫙 넓혀갖고 또 검사들 다 복귀한다고 그러잖아요. 검사들도 저는 필드에서 충분히 싸워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사들이 분위기가 딱 독을 품는 분위기 아닙니까? 판사들도 독을 품는 분위기 아닙니까? 감히 대법원장을 갖다가 숙청을 시키려고 그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법원장 하나가 숙청이 되냐면 그 다음은 내 차례거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내 차례란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들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흘러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너무 또 실망도 하지 마시고요. 이 우리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정말 잘 만든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우리 할 일을 잘하면 된다. 우리 재산 지키고 우리 건강 지키고 그 다음에 눈 부릅뜨고 얘네들이 딴짓 못하게끔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5천만 국민이 하면 결국은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9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통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후원은 없었고요. 멤버십 후원도 없었고요. 네, MJ님이 그래도 이 공란으로 안 나가게 제 체면을 살려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기사는 조이대를 너무 우습게 보는데 조이대는 한동훈과 결은 다르지만 심은 같다고 봅니다. 윤건희 민주당의 천막함과 다르. 제가 항상 조이대 대법원장 열 때 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도인들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점잖아서 평소에 가만히 있는 거지. 도인이 그 내공이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결국은 뒤집는다. 엄청난 내공으로 역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말씀입니다. 판사도 좌파 있고 우파 있죠. 결국 판사는 판사입니다. 오만한 민당 기고만의 뜻대로 그러니까 좌우 상관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도 뭐 좌파 검사, 우파 검사 있지만 이게 이렇게 외부 세력들 위협을 받으면 자기네들끼리 검사는 검사들끼리 똘똘 뭉치고 판사는 판사끼리 똘똘 왜 이게 자기의 메인 스트림 아닙니까? 예? 좌파 우파는 그 다음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초창기라서 그렇게 반격을 못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반격이 되리라. 이 검사 그룹, 판사 그룹, 그리고 한동훈 그룹에서 충분한 반격이 있으리라. 기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아, 아이고, 1시간쯤 방송을 했는데, 방송이 점점 길어지는 거. 한 45분에서 50분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을 하는데, 요즘 하도 건이 많다 보니까, 건을 자꾸 너무 많이 만드네요. 이재명이 건을 여기저기 넣어.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이제키 사장님이 글을 갖다가 엄청 스트레이트로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자, 오늘 수요일인데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한 수요일 되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목요일도 저녁 7시 30분에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우이제 기자랑, 예. 결국 한동훈. 결론 한동훈이야.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베로이커님, 대표님 방송 들으니 위안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운을 좀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그 바닥을 치고, 이렇게 공격의 어떤 그 기세를 잡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 너무 실망할 거 없습니다. 예, 육신원 생활동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